자, 기출문제 93회 이론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지문을 보시면 어떤 그 챕터에 대한 문항인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산은 과거 거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미래 경제적인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거는 맞게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 자,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된다. 맞죠? 자,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되며 라고 했는데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이고요. 타인으로부터 빌린 빚을 말한다. 자, 뒤에 있는 지문은 맞았어요. 그런데 부채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에 해당하는 거고요. 잘못된 거 찾으라 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지문도 확인해 볼게요. 자본은 기업 실체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을 말한다. 자, 이거 공식으로 적어보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또는 순자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었죠? 자, 요 등식 이름을 우리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했고요. 자, 비용은 기업 실제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거 그랬어요. 자,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건 회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거래 발생이 가장 먼저 일어나죠.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를 가지고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인식한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다. 그러면 이제 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개를 하니까 분개장에 기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분개장에 기록한 다음에 이제 장부에 옮겨 적어야 되니까 어떤 장부예요? 총계정 원장이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다가 기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결산이 되면 총계정 원장에다 기입한 거 제대로 기입을 했는지 틀린 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에 필요한 수정분계 사항들을 수정분계해서 결산을 완료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나열을 알맞게 해보면 디귿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디귿,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음, 그리고 총계정 원장, 리을, 그리고 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이었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 옳은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대변에 기록하게 되는 건 부채가 있겠죠? 예, 부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본도 대변에다 기록하지요. 그리고 수익도 대변에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 계정 과목을 지문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개발비는 자산이고요. 그 다음 영업권 역시 자산이죠. 자본은 여기 있네요. 네, 답이 얘가 될 거고요. 장기 대여금도 자산이죠. 그래서 부채, 자본, 수익 중에서 찾아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3번 문제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다음 중 결산 절차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거. 자, 결산은 모두 세 가지 절차로 되어 있죠. 예비 절차, 본 절차, 그리고 후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후 절차예요.
자, 후 절차에 뭐 하냐? 자, 우리 재무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재무 보고서는 어떤 게 있어요? 재무 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자, 이런 것들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산 시산표 작성은 예비 절차에서 하는 거고요. 자, 분기장 마감 본 절차에서 마감을 해야죠. 총계장 원장도 본 절차.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다 답이 될 수 없고요. 후 절차에서는 이런 재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 작성인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5번째 문제. 자, 유동자산의 분류다. 기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적절한 거. 자, 유동자산은 자, 이것과 재고자산으로 구성이 된대요. 자,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당좌자산. 자,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으로 교환이 되는 그런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자산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있죠. 장기금융상품은 장기이기 때문에 유동이 아니라 얘는 비유동이 되겠죠. 자, 상품은 재고자산이 되겠죠. 토지는 비유동자산인데 뭐예요? 얘는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이 되겠죠. 유형자산.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적절한 계정 과목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을 계산한 금액은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T 계정을 좀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T 계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T 계정을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 재고액이 차변에 있을 거고요. 단기에 외상 매출한 돈, 즉 단기 증가액을 다시요. 자, 단기 증가액은 차변에 기록할 거고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회수하게 되면 받았으니까 대변에 갖다 적겠죠. 회수액은 대변에 있을 거고. 자,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차변의 기초와 단기 증가분을 더해서 회수액을 빼면 남은 기말 재고액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금액을 대입해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 기초잔액 5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50. 단기 외상 매출한 돈이 있네요. 70. 그럼 단기 증가가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 중 환입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환입을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환입은 외상 매출금이 감소될 거니까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긴 말이 될 거예요. 자, 환입은 3만원. 단기 회수액은 받았으니까 감소됐을 거예요. 30만원. 자,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지려면 차변이 120이니까 그리고 대변은 지금 현재 33만원이니까 120에서 33만원을 빼면 얼마인지 기말 잔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말 잔액은 87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는 이렇게 푸는 거 너무 어렵다. 자, 그러면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역시 비슷한 방법인데 자, 기초에다가 단기 증가를 더해요. 자, 단기 증가를 더합니다. 증가분은 더하고
감소분은 빼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이 나와요. 아이고, 기말이 나와요. 자, 기초가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기초 50. 그 다음에 단기 외상 매출한 돈 증가분이니까 여기다가 70. 자, 환입은 감소분이니까 마이너스 3만. 자, 회수분도 감소분이니까 마이너스 30만. 그러면 기말이 나온다.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87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7번. 자, 유형자산의 취득, 완성 후 지출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네요.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을 취득해서 뭔가 수리를 했는데, 수선을 했는데 그 수선한 목적 자체가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거를 레벨업 해주는 거예요. 자, 또는 중요한 부품, 자, 중요한 부품을 수선했다. 자, 수선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연수는 자본적 지출이 되겠고요. 상당한 원가 절감을 가져왔다. 자, 역시 이것도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자, 생산 능력 증대를 했다. 자, 그러면 역시 상당한 원가 절감이 가능한 그런 지출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근데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이었다. 자,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는 여기 수익적 지출인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문제 볼까요? 자, 판매용 TV 10대. 요 표시는 단가 표시예요. 한 개당 100만 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단가 100만 원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해 줬대요. 3개월의 지급 조건이었고요. 올바른 분계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판매용 TV니까 요거 상품이 되겠죠. 상품. 자, 이때 어음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이거 지급어음 이렇게 아이고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자, 요거 어음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요거 지급어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지급금, 위지급금 한 거는 일단 답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인데 얘가 상품이니까 3번이 되겠죠. 답은 3번. 자, 9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자, 유형자산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전화기 생산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립용 기계장치. 요 전화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니까 자, 얘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생수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역시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 거니까 유형자산이죠. 자, 핸드폰 판매 회사가 사용하는 영업장 건물 역시 사용하는 형태가 있는 자산이니까 유형자산이고요. 얘는 판매용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재고자산이 되겠죠. 얘는 재고자산. 그래서 유형자산으로 볼 수 없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문제. 자, 2000X1년 10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차량 취득원가가 2,500만 원이었고요. 단종가액 100만 원이고요. 내용연수 10년, 결산은 연 1회에 대한 2000X1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걸 묻고 있습니다. 자,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그래서 정액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정액법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공식. 자, 요거 공식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원가 요거 2,500만원. 이거 잠깐만요. 자, 요 2,500만원이 취득원가가 되겠죠. 요거 취득원가. 자, 잔존가액은 여기 100만원. 자, 빼니까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2,400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여기 찾았죠. 내용연수가 자, 내용연수가 10년. 자, 그럼 내용연수 10년이니까 2,400을 10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10월 1일 날 샀으니까 사용 가능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합니다.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했으니까 감가도 10월 1일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2달 중에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12달 중에서 10, 11, 12, 3개월치만 사용했네요. 그래서 12분의 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자, 다음 11번. 자, 다음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 자, 외톨이를 찾는 거예요. 자, 매입 채무, 미지급금, 장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전부 다 부채예요. 전부 다 부채. 자, 이런 경우에 소속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건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이걸 많이 묻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1번 매입 채무 유동이고요. 미지급금도 역시 유동이고요. 네, 장기니까 얘는 좀 외톨이 같죠? 비유동이고요. 얘 장기 아닌가? 얘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얘 유동이죠. 그죠? 자, 유동성 장기부채 언제 사용해요?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원래는 장기부채였는데 세월이 흘러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부채를 유동부채로 대체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그래서 얘는 성격이 유동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11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자료에서 A기업의 2000X1년 12월 30일 현재 자본금 얼마인가? 자, 기말 자본금을 찾아라 라는 거네요. 자, 1월 1일 날 현금 5,100만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요게 기초 자본이 되겠죠. 자, 9월 15일 날 사업주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191만원을 인출해 갔대요. 자, 그리고 12월 31일 날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했대요. 그러면 9월 15일 날, 자, 1월 1일 날 그 회계 처리를 좀 해보면, 자, 1월 1일 날 거를 회계 처리를 좀 해보면, 자, 얘는 대변의 자본금 5,100, 차변의 현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했을 거예요. 자, 9월 15일 날은 인출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191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고 차변에 요거를 인출금이라고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191만원.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던 인출금을 대변으로 빼고 대변의 인출금 191만원 그리고 차변의 자본금 191만원 이렇게 분개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결산 시 당기 순이익이 620이었대요. 그럼 자본을 증가시키겠죠. 자, 당기 순이익은 자본을 증가시킬 거니까 대변의 자본금 620만원. 차변의 손익.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손익으로 처리하죠. 자, 이렇게 분개를 했을 거예요. 자, 기말 자본금 물어봤으니까 여기 얘는 더하고 이거 더하고 자, 얘는 요 금액은 빼야 되겠죠. 자, 얘는 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5,100만원은 더하고 요거 191만원 빼고 자 620만원 더하고 자 그러면 기말 자본은 5,529만원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로 각자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다음은 계정 과목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려면 영업이익에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려면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려면 일단은 우리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매매, 매판, 000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 0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그럼 여기 얘랑 상관이 없는 요 밑에 있는 계정들을 찾아라 라는 거죠. 첫 번째 0이 영업 외 수익이고요. 두 번째 0이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찾아라. 쭉 봤더니 다 비용이에요. 다 비용인데 첫 번째 판이죠. 예, 접대비 판, 감가비도 판. 자, 네 번째 대손 상각비도 역시 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처분 손실만 뭐예요?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번만 영업 외 비용이 되겠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참고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세요 했네요. 4월 2일 날 매출처 A사에 부도로 매출 채권 2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93만원이래요. 자, 매출 채권 200만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됐는데 충당금이 93만원밖에 없으면 200만원에서 93만원만큼은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지문 중에서 93만원은 무조건 뭐다? 대손 충당금이다. 자, 그래서 93만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지문만 일단 우리 관심 깊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4번은 일단 답에서 제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매출 채권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출 채권이 200만 원으로 붕괴가 된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의 비용을 계산하면, 자, 영업의 비용 아까 우리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매매, 매판, 000 법법당. 자, 000 법법당.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업 외 비용이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네모 안에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그러니까 계정 과목 분류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실기랑 같이 보기 때문에 실기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프로그램이 있고요. 기초정보관리 메뉴에 가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계정 체계 있어요. 계정 체계에서 영업의 비용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자 비용이 있는지, 이자 비용 여기 있어요. 복리후생비 없어요. 통신비 없어요. 잡손실이 어디 있을 거예요. 일부러 안 놓는 것 같기도 하죠. 여기 있네요. 잡손실. 그죠? 그 다음에 임차료 없고요. 기부금 있어요. 기부금.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계산할 거는 이자 비용, 잡손실, 기부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7만 원에 38만 원이 되겠네요. 자, 가시면 2번에 38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93회 이론 문제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